왜 저러냐 진짜. 나 이거 환승연애 보면서 이렇게 짜증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원래 이게 이런 류의 프로가 아니지 않나?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둘 다 별로야 사실. 남친 여친으로서는 둘 다 별로죠. 재밌는데? 저 역대 봤던 회차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개꿀잼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시즌 4 15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화의 제목은 잊은 줄 알았던 시간입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제목이. 자, 첫 시작은 윤영과 재형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뭔가 따로 얘기를 하는 장면은 재형 씨 처음 입주할 때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X인 티가 진짜 제일 안 나잖아요. 두 분은 아무도 없는 아주 아기자기한 방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재형 씨는 다시 한번 윤영 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이곳에서의 목표는 윤영이 너를 응원하는 것에만 있다.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형 씨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뭔가를 좀 확인해야겠다 싶은 게 있다는데요. 걸리는 게 있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데, 재형 씨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재형 씨는 윤영 씨한테 느꼈던 감정이 미안함과 고마움도 있는데 원망도 있었대요. 뭐지? 설마? 미련이 남은 건 아니겠지? 근데 또 이 환승연애 그 진리가 있잖아요. 인기가 없는 출연자는 반드시 X에게 집착한다는 그 진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재형 씨는 논외였거든? 뭔가 분위기가 슬슬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재형 씨가 돌아 막 쿠션 화법을 써가면서 돌아 얘기를 하는데 뭐 구린내가 난다? 모니터에서. 그리고 재영 씨는 본인이 느꼈던 원망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너는 선택을 할 때 나 재형이가 조금도 신경이 안 쓰였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윤영 씨가 물어봐요. 어떤 선택을 얘기하는 거냐? 그쵸. 윤영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싶겠죠. 그러니까 윤영 씨한테는 재형 씨가 아예 안중에도 없었는데, 뭐야? 재형 씨가 웬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환승연애 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얘기에 대한 얘기였네. 그 원망이라는 게. 재형 씨는 얘기해요. 내 친구를 만났을 때래요. 그럼 윤영 씨가 재형 씨 친구랑도 만났었던 거야? 재형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재형 씨가 군대 가서 훈련소 가 있을 때 재형 씨 친구랑 윤영 씨가 사귀었대요. 아, 개판인데 이거. 심지어는 재형 씨의 베프였대요. 와, 이거는 좀 선 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윤영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내가 중간에 재형이랑 사귀면서 그 오빠를 따로 만난 것도 아니고 재형이랑 관계를 다 정리하고 몇 개월 후에 만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윤영 씨는 얘기하죠. 근데 뭐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 당연히 나쁘긴 하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는 안 사귀는 게 베스트긴 하죠, 사실은.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재형 씨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엑스 여친과 제 친한 친구가 사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헤어졌으니까 이제 남남이긴 한데 기분이 좀 더럽긴 하더라고. 유쾌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뭐 나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둘이 좋다는데 뭐 축복은 못 해줄지언정 뭐 저주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리고 다시 시점은 두 분에게로 돌아오고요. 윤영 씨는 얘기를 꺼내네요. 헤어지고 나서 재영이 오빠에 대한 감정이 아예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윤영 씨는 내가 오빠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야 되나 싶었대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비겁한 변명인 것 같은데. 미안할 수도 있는 일이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뭐 내가 오빠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나? 이거는 나는 좀 적반하장 같은데. 그리고 이런 얘기는 조금 윤영 씨한테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좀 하자면, 이런 여자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긴 하거든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타입이에요, 연애할 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윤영 씨한테는. 재영 씨를 진짜로 막 사랑했고 아꼈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도 윤영 씨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내가 오빠를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야 되나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저는 인격적으로는 그다지 성숙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보여서 좀 아쉽네요. 윤영 씨 마이너스 2점 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그러네. 약간 실망했어. 윤영 씨는 계속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요. 나한테 뭐 완벽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오빠의 친구라고 해서 안 만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하면 할수록 좀 마이너스인데 윤영 씨. 재영 씨는 얘기해요. 그냥 인간 관계가 아니었대요. 완전 베프였대요. 근데 이러면 재영 씨 베프도 좀 별론 거야 사실은. 괜찮은 사람은 아닌 거고 재영 씨만 베프라고 생각했을 확률도 높고 근데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그 사람이랑 베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참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있기는 있어. 너무 슬프게도. 윤영 씨는 또다시 목청을 높입니다. 재영이 오빠의 베프였던 그 남자도 괜찮다고 했었대요. 아니 그 사람이랑 윤영 씨는 당연히 괜찮겠지. 눈이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재영 씨가 안 괜찮았겠지 당연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영 씨가 지금 할 수 있는 베스트는 그때 당시에는 나도 어렸고 오빠를 많이 배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냥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지기가 싫어가지고 말이야. 진짜 보는 사람 짜증나게 진짜. 그리고 재영 씨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쭉 해요. 나랑 헤어지기 전부터 감정이 생겼어? 라고 물어보고요. 윤영 씨는 그렇지는 않대요. 관계가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영 씨는 얘기해요. 재영이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재영이 오빠가 훈련소 안에서 막 짜증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영 씨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대요. 아니 짜증날 수 있지. 내 베프랑 전 여친이 사귀면 당연히 짜증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이기적인 건데 진짜로. 윤영 씨는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거는 좀 논점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있을 때 잘해서 뭐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헤어지고 나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구여친이랑 내 베프가 사귀는 게 그게 짜증나는 거지. 논점을 좀 흐리시네 윤영 씨가. 그리고 윤영 씨가 계속 막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재영이 오빠가 화가 난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에 화를 낸 게 아니잖아. 베프를 만난 게 화가 난 거지. 재영 씨는 얘기해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었대요. 그냥 X와 베프였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 사실. 그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초인종이 울렸다는 건 또 한 번 판이 뒤집힌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선남선녀 참가자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건 또 뭐죠? 구석에서 현지 씨랑 백현 씨가 또 막 노닥거리고 있는데 되게 집중해가지고 이들도 조금 보고 있으면은 뭔가 여기가 꽉 막힌 느낌이 좀 있어, 그렇죠? 백현 씨가 현지 씨한테 엄청 아직도 좀 집착하는 느낌이 좀 있어. 이 여자 감정 상하는 거에 대해서 백현 씨가 너무 액션이 커. 아니 헤어진 구여친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난 이게 좀 좀 그렇다. 지금도 현지 씨가 하는 얘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자 편지 읽을게요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백현 씨는 집중을 너무 해가지고 현지 씨한테. 그리고 그 모습을 윤영 씨가 또 직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승용 씨가 카드를 읽기 전에 모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면서 그 지난 화에 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증났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백현과 나는 원래 알고 있었대요. 그렇게 승용 씨는 뭐 중간에 의사소통에 미스가 있었고 원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서야 현지 씨의 얼굴이 좀 밝아지네요. 짜증나네.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쵸? 현지 씨는 웃으면서 나 진짜 아까 너무 당황스러웠잖아라고 실실 쪼개네요. 짜증나게. 저는 이상하게 저렇게 막 남의 감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미지나 자기 감정 상했다고 막 저렇게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사람 좀 별로더라 나는. 그리고 승용 씨가 카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번 주 예고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남자 출연자분들이 내 X의 데이트 상대를 직접 추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네요.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해서 각 커플들은
헤어져서 30분간 회의를 한 뒤에 다시 모일 거래요. 그리하여 모든 엑스 커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네요. 자, 첫 번째는 3인 커플입니다. 승용, 백현, 현지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남자들끼리 상의를 해서 현지 씨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일단 짜증부터 나는 여자죠. 현지 씨는 나한테 의사를 물어보면 되지 왜 안 물어보고 둘이서만 선택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카드에도 나와 있지만 결정권은 남자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뭐 현지 씨의 의사가 반영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또 이렇게 짜증을 내실까? 근데 남자분들도 뭐 굽히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상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승용 백현은 밖에 나오자마자 현지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약간 신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쌓는 작업을 승용 씨가 하시네요. 근데 확실히 승용 씨가 엄청 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들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승용 씨가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백현 씨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을 참 잘하시네. 그 전부터 백현 씨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백현 씨가 쓴 편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글도 너무 잘 쓰고 마음도 느껴져서 아 되게 괜찮은 분이구나라고 계속 느끼고 있었대요. 백현 씨에 대해서. 참 젠틀하시다. 이게 이제 남자들끼리의 우리 평화 모드로 가자라는 이제 서약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승용 씨는 또 얘기를 해요. 너무 백현 씨가 지금 의기소침해 보이는데 의기소침하지 말래요. 현지가 원래 사람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확실히 그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의견 교류를 시작하는데요. 두 분 다 현지 씨가 유식 씨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를 눈치를 까고 있었습니다. 근데 승용 씨가 솔직히 아직은 현지 씨한테 미련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X를 제외해야 되는 데이트니까 솔직히 유식을 밀어준다면 박수 치면서 해주지는 못할 것 같대요. 자, 그리고 화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유식 민경 씨가 나오네요. 근데 유식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뭐 누구랑 데이트할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경 씨가 뭐 앉지도 않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라면서 또 한 20년 같이 산 부부처럼 막 티격태격하네요. 근데 유식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진이 형이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민경 씨는 너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유식 씨는 확실히 좀 마음이 뜬 것 같아, 그쵸? 저는 남자가 미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경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생각에 빠져 있고요. 유식 씨는 혼자서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제일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누구야? 우진이 형? 우진이 형이잖아. 알겠어. 우진이 형으로 한다. 라고 혼자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슬프다. 민경 씨가 이상하게 좀 정이가 좀 마음이 쓰여. 그리고 민경 씨는 사실 새 남자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민경 씨는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우리보다 짧게 만난 커플들도 저렇게 둘이 있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유식이 오빠는 왜 만나자마자 얘기도 안 하고 막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 순간 굉장히 애매하게 현지 씨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이 두 분 사이를 통과를 해야 되나 봐요. 현지 씨가 두 분 사이를 슥 통과를 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민경 씨 입장에서는 유식 현지가 뭔가가 있다라는 걸 눈치를 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또 현지 씨 얘기를 꺼냅니다. 현지 언니는 여기 와서 오빠랑밖에 데이트를 안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유식이가 요즘에 피부도 좋아지고 막 되게 행복해 보인대요. 나는 여기 와서 눈도 충혈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유식 씨는 얘기 다 했으면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또 하네요. 되게 무심한 스타일인가 원래? 원래 저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떠서 저런 게 아니라 원래 어투가 좀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툭툭 무심한 듯 뱉는 말들이 되게 자연스러워. 술술 나와 그냥. 그리고 유식 씨는 약간 짜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 얼른 들어가자. 얘기 끝내자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민경 씨가 엄청 좀 집착하고 유식 씨는 나는 여자 많은데 뭐 하면서 좀 민경 씨를 밀어내는 그림이잖아요. 말도 툭툭 내뱉고 제가 예언 하나만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헤어지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잖아요.
민경 씨는 유식 씨를 잊을 거고 유식 씨는 민경 씨 엄청 그리워할걸요? 안 봐도 보여 벌써. 아이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또 윤영 재형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때가 윤영 씨가 20살이었대요. 근데 20살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20살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몇 살이지? 그래도 막 20대 중후반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그거는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죠, 확실히. 근데 윤영 씨가 이제서야 좀 사과를 하네요. 그 재영 씨의 베프랑 연애를 하면서 오빠에 대한 배려를 못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뭐 사람이. 아이고 급기야 윤영 씨가 또 즙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많이 어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면 사실 되거든요. 내가 너무 어렸었, 실제로 어리기도 했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사실. 그리고 또 재영 씨는 제가 봤을 때 여자의 눈물에 약한 남자인 것 같아요. 윤영 씨가 이제 즙을 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라고 재영은 또 얘기를 하네요. 재영 씨는 오빠도 힘들었겠다 그때라는 한마디만 해줬으면 다 해결이 됐을 문제래요. 맞지 사실. 그리고 윤영 씨는 지금까지 오해를 많이 했었대요. 재영이 오빠에 대해서. 그리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이거 한편의 성장 드라마네. 재영 씨도 집을 짜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아니. 6년 동안 나는 널 한결같이 응원했어.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갑자기 재영 씨가 되게 미련이 남는다는 말투로 솔직히 우리 여기서 나가면 서로를 더 이상 못 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얘기죠. 윤영 씨 입에서 아니야 오빠 우리 볼 수 있지 왜 못 봐? 라는 얘기를 바라고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윤영 씨 성격이면은 그치 보기는 힘들지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재영 씨는 또 미련을 뚝뚝 흘리면서 그 옛날에 윤영이와 내 베프를 다 용서하고 놓아줄 테니까 윤영이 너도 그 옛날에 나를 너무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작가 하셔도 되겠는데? 아이고 그리고 재영 씨는 또 작가 모먼트를 뿜뿜합니다. 솔직히 네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박수는 못 쳐줘도 방해는 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윤영이 네가 내 첫사랑이어서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윤영 씨가 울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재영 씨가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야, 이 머리 오랜만에 만져보네. 근데 이제 또 못 만질 텐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련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재영 씨가 아닌 척 하면서 지금 말 구석구석에다가 약간 전쟁통에 지뢰 심어 놓듯이 미련을 엄청나게 심어 놓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제 다시는 못 보잖아 뭐 이런 얘기랑 야, 이 머리 얼마 만에 만져보냐 이제는 또 못 만지는데 일단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미련이 없는데? 그리고 윤영 씨는 얘기해요. 지금 만났다면 달랐겠지라고 얘기하고요. 재영 씨는 달랐을 거야 확실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재회하는 커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죠. 그때랑 똑같을 확률 저는 95% 정도 봅니다. 그리고 재영 씨는 또 쓰잘데기 없이 윤영이 너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지워본 적이 없다라는 또 쓸데가 없는 얘기를 또 하죠.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냥 사랑하는 것 같은데 윤영 씨를.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났는데요. 윤영 씨가 또 굉장히 불필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재형, 우리 고마우니까 서로 한번 안을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불필요한 스킨십이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은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재영 씨가 뭐 미련을 보여준 거, 윤영 씨가 이기심을 보여준 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포옹으로 확실히 정리된 거죠, 두 분. 그렇게 믿어도 되죠? 확실히 정리가 안 되는 건데 포옹을 하는 거면은 그거는 조금 지저분하잖아, 그쵸? 그리고 나가면서 재영 씨는 백현이로 마음 정한 거 맞지? 라고 물어보고요. 윤영 씨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두 분 대화가 끝나고 재영 씨가 구석에 혼자 가가지고 막 훌쩍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패널 분 중에 예원 씨인가? 제가 이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분은 왜 울죠?
이분 혼자 막 울고 계시는데 저는 좀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이 눈물이 날 수가 있나?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감정이 메마른 건가요? 자, 장면은 또 한번 전환됩니다. 이번엔 보고만 있어도 기가 빨리는 커플이죠. 지연, 우진입니다. 지연 씨는 다짜고짜 앉자마자 자기의 요구사항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 해줄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우진은 얘기해요. 어차피 원규 형을 원하는 거 아니냐? 데이트를 이미 많이 했는데도 원규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죠. 지연 씨는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다. 온리 원 원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진 씨는 난 솔직히 너랑 재회를 원하는데 너가 호감 가는 원규 형이랑 데이트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웃긴다고 생각을 한대요. 재회를 원하니까. 지연 씨는 얘기를 해요. 데이트를 한다면 무조건 원규 오빠랑만 하고 싶대요. 야, 근데 우진 씨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긴 하겠다. 잘 보이려면 지연 씨한테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연 씨가 원하는 것이 우진 씨랑 멀어지는 것이잖아.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우진 씨의 질문은 점점 찌질하고 깊어집니다. 원규한테 느끼는 게 그냥 호감이 가는 정도야? 아니면 밖에 나가서까지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깊은 관계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나 그게 너무 궁금해라고 우진 씨는 다소 찌질하게 질문을 하고요. 지연 씨는 맞아, 호감 가고 궁금해. 그리고 우진이 네가 지금 무슨 대답을 원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우진 씨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네가 네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해줘야 나도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약간 그 민경 씨랑 어투가 비슷해지죠. 근데 확실히 그 둘이 입장이 되게 비슷하잖아.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 양식이 겹칠 수밖에 없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같은 얘기를 하시네, 민경 씨랑. 내 마음을 정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왜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저는 좀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기적인 거지. 그리고 지연 씨는 그냥 우진 씨의 말을 사전에 다 잘라버리고요. 나는 그냥 원규 오빠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연은 또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아는 우진 오빠는 원규를 골라줄 것 같대요. 그리고 우진 씨는 얘기해요. 뭔가 계속 지는 기분이 든대요. 나랑은 못했던 걸 원규 형이랑 지연 씨가 계속 같이 하고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는 거죠. 지는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개 처맞고 있죠. 지금 정서적으로. 근데 이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우진 씨는 다른 여자를 만나도 그렇고 지연 씨랑 다시 재회를 해도 똑같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만나는 기간보다 헤어지고 나서 남자들은 보통 더 크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진 씨는 지연 씨랑 헤어지고 나서도 이 정도 태도와 멘탈리티면 아직 저는 조금 더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생긴 거랑은 다르게 하는 행동은 되게 찌질하잖아, 지금 우진 씨가. 저는 뭐 지금 다시 재회를 할 것 같지도 않지만 재회를 해도 그냥 되감기 했다가 다시 재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해 보인다, 우진 씨는. 자, 장면은 또 한 번 전환되고요. 이번엔 지현, 원규입니다. 지현은 누구 해줄 거야? 라고 물어보고요. 원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사람 말하면 그 사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둘도 대표적으로 이제 말 뱉는 것만 쿨한 사람들이죠. 마음은 질척질척 하면서. 원규는 얘기합니다. 지현이가 모든 남자들이랑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누구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대요. 누구를 원하는지. 근데 지현 씨도 좀 복잡하죠. 원하는 거는 유식 씨인데 유식 씨가 지금 이틀인가 3일째 문자도 없고 여행도 현지랑 와버리는 바람에 좀 갈피를 잃었잖아요. 지연 씨도. 그나마 뭐 승용 씨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두 분이 미래를 향한 얘기를 멈추고 또 갑자기 과거를 또 캐기 시작하는데요. 원규 씨가 갑자기 툴툴거리면서 너는 옛날에 우리가 헤어진 그 과거가 다 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아까 그 비디오에서. 지현 씨도 지지 않죠. 그럼 내 잘못이 뭔데? 라고 얘기하죠. 원규는 얘기해요. 꿈을 아나운서로 정했으면 하나로 좀 힘있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지현 씨를 너무 좋아하고 응원도 하는데 불안해 보였대요. 두 분이 사귈 때 지현 씨가 공부를 하는 와중에
뭐 일본 여행 가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원규 씨한테. 근데 원규 씨도 그 여행이 너무 가고 싶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현실과는 괴리감이 좀 있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확 되네요. 그쵸? 지현 씨는 이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진짜 진심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원규 씨는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현 씨는 솔직히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집이 유복하신가?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진심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원규 씨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것에 빡세게 노력을 할 생각이 있기는 한가 싶었대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근데 원규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지현 씨는 얘기하겠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현 씨가 아나운서가 되지는 못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원규 씨 얘기에 사실은 더 무게가 실리는 거긴 하거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직업도 없고 공부하는 지망생이 무슨 해외여행이야. 정신 차려야지. 근데 지현 씨는 약간의 또 적반하장을 보입니다. 그게 진짜 진심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뭐 잘된 건 아니지, 사실. 뭐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원규는 대답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원규 씨는. 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원규 씨는 또 얘기해요.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당연히 지연 씨가 뭐 헐렁헐렁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지만 원규 씨는 한의사잖아요. 뭐 직업에는 당연히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원규 씨 같은 경우도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포기한 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규 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뭐 시험 봤던 것들, 얘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원규 입장에서는. 근데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원규 씨 얘기가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적어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원규 씨가 보여주는 태도도 조금은 접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관계에서 제일 지양해야 되는 생각들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하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무너지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 한의사가 됐어. 근데 쟤는 왜 나처럼 나만큼 노력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한의사 만나세요. 원규 씨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뭐 원규 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규 씨도 그냥 헐렁헐렁하게 일본 여행 가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이해는 돼. 원규 입장에서 지현 씨가 조금 헐렁헐렁해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나한테는 더 엄격해지고 타인한테 좀 더 관대해져야 돼. 그래야 행복이랑 더 가까워져요. 지현 씨는 얘기해요. 그 아나운서 시험이라는 게 언제 공고가 뜰지, 언제 그게 붙을지를 모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중할 수는 없대요. 변명이죠. 근데 아나운서 시험을 붙기는 붙었대요. 뭐야 그러면? 그럼 지현 씨의 말에도 설득력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헤어지자마자 붙었대요. 야, 이러면은 지현 씨 쪽에 한 표가 더 기우는데? 원규 씨는 목소리가 작아지면서요. 그래? 헤어졌으니까 난 잘 모르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현 씨는 방금 원규가 했던 얘기들이 좀 속상하대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행의 욕구도 못 누르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얘기를 해서 너무 실망했대요, 지현 씨는. 근데 원규 씨도 지지 않죠. 내가 지금 그 일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규 씨는 전체적으로 일을 대하는, 공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래요. 아니, 근데 붙었잖아. 붙었으면 뭐 할 얘기 없는 거지, 원규 씨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현 씨는 조금 널널하게 하면서도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이고 원규 씨는 진짜 경주마 같은 사람인 거네. 근데 이게 방식의 차이인데 사실 저는 원규 씨 같은 경주마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안 하면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저런 경주마 스타일들이.
왜 이렇게 하나에 몰두하지 않아? 왜 이것저것 다 알아봐? 왜 중간중간에 자꾸 쉬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그냥 저게 버릇이 돼서 그래.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본인이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비교적 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음, 원규 씨가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대화를 끝까지 보니까.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지현 씨 같은 분도 너무 이렇게 툴툴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규 씨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리스펙을 또 해줘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두 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은 뭐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경주마처럼 살았던 원규 씨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이렇게 본인의 그런 것만 또 내세우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제 지론대로 남녀가 싸울 때는 보통은 5대5 혹은 6대4 정도의 과실 비율이 있다라는 생각이 역시나 또 드네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둘 다 별로야 사실. 남친 여친으로서는 둘 다 별로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어 둘 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을 주입하려고 하고 그게 주입이 안 되면 충격받고 짜증내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에는 그 불쾌 그 X 삼총사가 다시 나옵니다. 백현 승용은 현지에게 막 닥달하듯이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어 빨리빨리 얘기해라고 얘기하고요. 현지 씨는 유식이라고 대답하네요. 그리고 남자 두 분은 그냥 그래 그럼 유식이랑 데이트해라고 얘기해버리네요. 그리고 현지 씨랑 백현 씨가 따로 남아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 현지 씨가 백현 씨를 쥐잡듯 잡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배려를 너무 안 해. 라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자기를 무한 준대요. 백현이가 난처하게 하고. 근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끼리끼리 만난다고? 왜 저러냐 진짜. 왜 저래 진짜. 그 얘기를 들은 백현 씨는 알았어. 내가 미안해 라면서 현지 씨의 그 맨 팔뚝을 막 이렇게 만지거든요. 왜 만져? 너무 싫어 진짜 저런 건. 내 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야 진짜. 좀 그래 이런 건. 근데 굳이 제작진이 이거를 또 클로즈업해서 다시 보여주네요. 불쾌해 진짜. 근데 이러면 현지 씨도 좀 이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되게 끼리끼리 잘 만났네 진짜 둘이. 왜 저래 진짜. 짜증나 짜증이 확 나. 아니 근데 현지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팔뚝을 계속 잡고 있어요 백현 씨가. 불쾌해라. 근데 그 순간 윤영 씨가 등장을 하고요. 백현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황급히 자기 손을 그 현지 씨의 팔뚝을 막 주무르던 본인의 손을 황급히 치웁니다. 근데 진짜 백현 씨한테는 또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남자를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내 여자 아닌데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 와 이거는 진짜 저는 남자가 가지는 최악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백현 씨가 여자를 진짜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윤영 씨는 못 본 척 둘 사이를 슥 하고 지나가네요. 그리고 곧바로 윤영 씨는 유식 씨한테 가서 본인 뭐 옷에 끈이 풀렸나 봐요. 그거를 좀 넣어달라, 묶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뱁새 눈이 돼서 민경 씨가 쳐다보다가 야 비켜봐 내가 할게 라고 하는데 유식 씨가 아니야 내가 할게 라고 하니까 민경 씨 표정이 또 삽시간에 썩어 들어가네요. 민경 씨는 아직도 그냥 저 남자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지배적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헤어지면 안 됐죠. 솔직히. 그리고 이번에는 재형 씨도 현지와 백현 씨 옆을 지나가는데요. 백현 씨가 문 앞에 떡 하고 서 있어가지고 재형 씨가 들어오는 게 되게 불편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백현 현지가 진짜 왜 저러냐 저 둘은. 진짜 엉망진창이다. 그 출입문을 왜 막고 있어 둘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대화를 한다고. 그리고 막고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은 죄송해요 하면서 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환승연애 보면서 이렇게 짜증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원래 이게 이런 류의 프로가 아니지 않나? 왜 자꾸 보는데 나는 솔로 냄새가 나냐? 근데 이게 제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닌가 봐요. 윤영 씨도 아니 근데 저희 둘이서 왜 이렇게 문을 막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윤영 씨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자 카메라는 또 한번 이동하고요. 지현, 원규가 또 나오는데요. 둘이 진짜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끼리
진짜 되게 찌질하게 싸우네요. 나는 공감 많이 해줬는데 너는 공감 하나도 안 해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공감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 두 분이. 그리고 최초로 지금 원규 씨도 되게 흥분해가지고 말이 되게 빨라지네. 둘이 싸우는 내용이 진짜 이 원규 씨가 30대고 지현 씨가 20대 후반 아닌가요? 이 나이 때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싸우는 내용은 거의 20대 초반이나 고등학생들 같은데? 원규는 얘기해요. 지현 씨가 내 위주의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 많대요. 그래서 지현 씨는 진짜 과거 일을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막 나 되게 똑똑하지? 완전 똑순이 같지? 라는 느낌으로 또박또박 역시 아나운서 출신답게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지고 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돼. 제 결론은 그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무슨 결혼을 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기본 장착돼 있어도 힘든 게 결혼인데 이 두 분은 그냥 잘 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했어도 뭐 돌싱 특집 이런 데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아, 그리고 드디어 나왔죠.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규 씨가 아무래도 직업도 좋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썼겠죠. 당연히 데이트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지현 씨는 반대로 그러지 못했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는 타이밍이 좀 있었대요. 근데 돈을 아끼자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먹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지현 씨가 많이 했대요. 그래서 원규 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애가 씀씀이가 저러면 아껴야 되는데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결혼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해도 저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원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지현 씨 같은 그 뭐랄까? 씀씀이 가치관이랄까? 이런 걸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거 해결 안 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로 좀 싸워요. 그런 여자들이 생각하는 아껴야 된다와 남편이 생각하는 아껴야 된다의 기준이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원규 씨 입장에서 아껴야 된다고 하면 진짜 막 햇밥만 먹고 사는 이 정도를 아껴야 된다고 원규 씨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지현 씨는 일주일에 3번 먹었던 엽떡을 한 번으로 줄이면 그게 엄청 아끼는 거고. 근데 지현 씨는 그런 얘기들은 좀 이상해라고 받아칩니다. 그래서 지현 씨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헤어질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대요.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성장하고 이런 게 없대요. 지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의 문제는 이거예요. 서로가 내가 더 뭔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거 누가 누구를 뭐 서로 나무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래서 지현 씨는 얘기해요. 이렇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재회를 한들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규 씨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두 분. 더 뭐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죠? 그러더니 지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 유식이 골라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식을 선택한다는 것도 슬픈 선택이잖아, 사실은. 유식의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그리고 원규 씨도 대답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진짜 문제 해결을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나? 이렇게 비주얼이 훌륭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야, 이런 식으로 싹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좀 색다른 충격이네요, 저는. 둘이 대화하는 방법을 진짜 전혀 모른다. 그리고 두 분은 방에서 나와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또 같이 타네요. 근데 또 지현 씨가 본인 기분 상한 걸 숨기지 못합니다. 오빠, 왜 그렇게 방문을 먼저 나가? 오빠는 기본적인 매너도 없어? 라고 원규 씨를 긁어버리죠. 근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남의 매너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치고 본인이 매너 좋은 거를 잘 못 보긴 했거든요. 지현 씨도 한번 제가 지켜볼게요. 가만 보면 이런 것도 지현 씨도 자기 기분 상한 걸 감추지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기분이 나빴으니까 너도 한번 기분 나빠봐라. 너도 기분이 나빠져야 돼! 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태도를 못 고치면 결혼 못 합니다. 결혼해도 갔다 오겠죠, 아마도.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니까 다들 받아 적으세요. 자, 그렇게 장면은 또 한번 전환되고요. 모든 참가자분들이 공용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제 남자 출연자분들이 X의 데이트 상대를 지목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말을 좀 세게 하고 그런 남자 출연자분들도 있었는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스윗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내 구여친이 원하는 남자를 다 골라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심지어 우진 씨마저도. 자, 재영 씨는 윤영의 데이트 상대로 백현 씨를 골라줬네요. 참 스윗하시다, 그쵸? 그리고 다음은 승용, 백현의 차례입니다. 이 두 분은 유식 씨를 골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지 씨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건 못 참고 모든 게 다 자기 맘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씩 하고 또 밝게 웃으시네요. 자, 다음 순서는 우진 씨인데요. 오, 역시나 제 예상처럼 우진 씨도 지연 씨의 데이트 상대로 원규 씨를 골랐네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은 원규 씨의 차례고요. 원규 씨도 역시나 뭐 대판 싸우긴 했지만 지현 씨가 바람하지 않던 유식 씨를 골라줬습니다. 그리고 유식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지현이 누나가 왜 나를 골랐지?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똑같이 누나인데 현지 씨한테는 현지라고 말 까고 지현 씨한테는 지현 누나라고 깍듯하게 부르는 게 좀 슬프네. 아니 근데 왜 여기서 나를 골랐지? 라고 얘기하기에는 유식 씨도 그 전까지는 계속 지현 씨랑 뭐가 좀 있었잖아요. 문자도 좀 보냈고 좀 발쓱 빼버리네 그냥. 그리고 이번에는 유식 씨가 민경 씨의 데이트 상대로 우진 씨를 골랐습니다. 근데 그냥 애초에 민경 씨도 좀 이제는 차라리 그냥 우진 씨 한번 만나보는 것도 진심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또 우진 씨도 막 그다지 성숙하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자 그리고 역시나 오늘 밤에도 문자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문자 보내는 상대방한테 내 실명이 공개가 된다는데요. 지금까지는 익명이었잖아요. 자, 첫 번째는 지연 씨입니다. 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오늘도 질척질척거리는 우진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씨인데요. 현지 씨에게는 유식 씨가 또 메시지를 보냈네요. 아, 근데 유식 씨가 보낸 문자 내용이 점점 감정들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야, 진짜 이제 민경이에 대한 마음은 접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너무 풍부해지는데 문자에서. 그리고 유식 씨에게도 당연히 현지 씨가 메시지를 보냈네요. 와, 근데 내 X가 누구를 선택했는지까지 보여주는구나. 민경 씨한테 당신의 X가 박현지를 골랐다라는 메시지가 가니까 민경 씨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아, 이제는 둘의 마음이 좀 커진 게 자기한테도 보인다라고 민경 씨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재형 씨가 현지 씨한테 메시지를 또 보냈네요. 요거는 좀 뜬금포인데. 그래도 제가 재형 씨를 좀 높이 사는 건 인기가 이제 쥐뿔 없잖아요. 재형 씨가 사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면 보통 자기 X한테 좀 집착을 해야 되는데 재형 씨는 유일하게 그러지 않아서 제가 참 좋게 보는 참가자긴 합니다. 그리고 우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민경 씨입니다.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해, 그쵸? 하지만 민경 씨에게는 우진 씨의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민경 씨 자꾸 너무 마음이 가. 그리고 승용 씨에게는 지현 씨가 메시지를 보냈네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는 승용 씨한테 보낼 거면은 데이트도 승용이랑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유식 씨는 너무 지나간 버스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 사실은 마음속에서 진짜로 지현 씨가 원하는 건 유식이야.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승용 씨한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약간 차선책도 남겨놓는 느낌? 투 트랙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유식이 데이트에서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승용이한테 가자 이런 느낌. 그리고 지현 씨도 승용 씨한테 메시지를 받았네요. 그래서 두 분은 근데 승용 씨가 급류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발췌를 해서 그걸 응용해서 지현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현 씨는 그 책을 읽어봤다고 하지 않았나? 전혀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시네. 뭐야? 근데 근데 우진 씨가 지연 씨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건 뭐야? 지연 씨가 우진 씨를 선택했어? 이거 대반전인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게 뭐지? 잠깐만 이거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지연 씨가 우진 씨를 선택했다고? 뭐지 이게? 와 대반전이네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지연 씨 입장에서는? 너무 도박수인데 이건? 이거는 지연 씨가 오늘 술 많이 드시고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감성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우진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우진 씨는 내가
마음을 계속 표현했더니 좀 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이거 뭘까? 그리고 지연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진짜 뭔가 마음이 좀 동한 것 같은데 우진 씨한테? 이러면은 이좀 별론데 이런 건. 마음을 정했으면 좀 확실히 좀 가지. 그리하여 원규 씨는 처음으로 문자를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또 일본 숙소에 왔으니까 방 배정이 새로 되는데요. 지현 씨만 독방을 쓰시네요. 다 2인 1실이고 남자들은 기존과 똑같고 여자들만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숙소 전경이 쫙 나오는데 예쁘다. 이런 숙소를 어떻게 섭외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유식 민경 씨가 따로 나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경 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요. 나 좀 부끄러워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식 씨가 왜?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경 씨가 나는 표를 못 받아 남자들한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경 씨 탓도 있지. 민경 씨가 유식 씨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떤 남자가 바보도 아니고 민경 씨한테 관심을 보이고 표를 하려 하겠어요. 민경 씨도 좀 다른 남자들 쪽을 바라봐야지. 저는 솔직히 민경 씨가 유식 씨에게서의 그 미련을 끊어내고 다른 남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인기 되게 순위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민경 씨가 되게 많이 갖췄는데 마음속에 유식이 뿐이니까 그게 안 되지. 남자들 입장에선 덤벼들 수가 없죠. 그리고 민경 씨는 괜히 우진 씨 얘기를 꺼냅니다. 우진 씨가 나한테 표도 안 주고 X한테 좀 미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니까 유식 씨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그래도 한번 계속 해봐. 그 X라는 게 뭐 미련이 그렇게 많을까? 라고 약간 남 얘기하듯이 하네요. 그러더니 괜히 민경 씨는 유식 씨한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잘생겨가지고 이놈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경 씨는 진짜 나도 밖에서는 인기 진짜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많겠죠. 근데 연애 프로는 뭐다? 실전이다. 근데 유식 씨는 역시나 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일 봐 라면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당연히 나와야 될 커플이 또 나오죠. 우진 지연입니다. 우진 씨 지금 신났잖아요. 서울에서 X 소개서를 챙겨왔는데 그것도 막 다시 읽어보고 난리가 났고요. 지금 아마 우진 씨 뭐 로또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우진 씨는 그 이별 택배에서 지연 씨가 돌려줬던 그 인형이 있거든요. 그 인형을 조용히 지연 씨의 침대에 올려뒀다고 해요.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상황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진 씨는 오늘 받은 문자 하나로 뭔가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됐다라고까지 좀 넘겨 짚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나가시는데 이건. 그리고 잠시 후에 지연 씨가 본인의 침대에 있는 이별 인형을 발견합니다. 지연 씨는 얘기해요. 돌려준 건데 왜 나를 다시 주냐. 근데 지연 씨도 뭔가 이렇게 막 극혐하고 이런 게 없는 걸 보니까 진짜 재회의 마음이 생긴 건가? 나 이 여자 속도 잘 모르겠네 진짜. 평소에는 성격이 너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일부러 더 칼 같은 척을 하는 건지 조금 실망인데요, 지연 씨. 그리고 우진 씨는 괜히 지연 씨 가방에 달려있는 키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거 원규 형이 사준 거냐? 라고 우진 씨는 물어보고요. 지연 씨는 원규 오빠가 사준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우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재회를 시작했는데 딴 남자가 사준 키링을 달고 다니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씨구? 그러더니 잠시 후에 우진 씨는 테라스 밖으로 나와서 막 아우 이러면서 섭섭했대요. 데이트하고 와서는 원규 형이 사준 키링 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를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진 씨 지금 뭐죠? 진짜 재회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누가 봐도 원규 밑에 우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거 갖다가 섭섭하게 생각을 할 거면 역시나 저는 또 우진 씨도 아직 재회할 준비가 안 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지고 보면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우진 지연이. 오히려 썸 남은 원규잖아. 근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섭섭함을 느낀다는 거는 별로네요. 저랑은 안 맞네요. 근데 굳이 우진 씨가 이 상황에서는 그다지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나는 이 안에 들어와서 데이트를 제일 많이 했던 게 민경이었고 호감으로 가려고 하는 이성의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나는 그게 민경이었대요. 굳이 이 타이밍에 지연 씨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근데 갑자기 지연 씨가 말을 자르더니 그렇게 호감이 가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왜 나한테 제외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꺼내면은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우진 씨가. 그래서 우진 씨는 얘기해요. 민경이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너와 제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대요. 그리고 우진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의 확고해진 제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경 씨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래요. 아유 이 사람아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본인이 많은 보기 중에 하나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1등, 오직 한 사람이 본인이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진 씨가 지금 얘기한 거는 지연이랑 민경이를 두고 사이에서 뭐 골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화법이죠. 지연 씨는 그 말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오빠가 민경이한테 느낀 게 호감이야. 더 얘기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그런 게 지금 호감이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연 씨는 우진 씨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우진이가 나랑 재회가 하고 싶은가? 라는 거에 대한 확신도 안 든대요. 마음이 좀 깨진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우진 씨가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 말을 되게 횡설수설하는데 이걸 종합해 보자면 나 너 말고도 민경이가 나를 호감을 갖고 보고 있어. 민경이도 나 좋대라고 하면서 약간 질투 작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작전은 망했습니다. 똥망했거든요. 우진 씨도 말 주변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쌍방으로 문자 보내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중박 이상은 갔을 것 같은데 괜히 뭘 욕심내서 하려고 하다가 쪽박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진 씨. 가만 보고 있는데 저 우진 씨는 말을 너무 못하고요. 지연 씨는 너무 꼬아서 듣는다. 그 못하는 와중에 그걸 또 꼬아서 들어. 그리고 지연 씨가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오빠가 진짜로 나와의 재회를 원한다면 보기 중에 고르지 말고 오빠 머릿속에는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거는 지연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연애의 기본이야, 사실은.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걸 모르는데 우진 씨가 연애를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럼 그건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이 얼굴로 낳아준 부모님한테.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연애에 있어서. 이거 우진 씨 괜히 이거 본전도 못 건졌네. 지연 씨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또 말을 와다다 쏟아내기 시작하네요. 근데 또 우진 씨는 그거에 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얘기를 또 목청을 높여요. 이러면 또 헤어지던 날의 반복이네. 뭐가 나아진 거죠? 뭐가 달라진 거지? 답답하다 이 인간들 진짜. 그 우진 씨도 말주변이 없고 뭔가 좀 미성숙하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나? 인지가 있으면은 조금 자기 목소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진 씨는 자꾸만 좀 억지를 부리는 게 있네요. 결국 지연 씨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져서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젓습니다. 이러면 보낸 문자도 회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지연 씨는. 근데 또 우진 씨는 그런 지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방금 그 한숨은 뭐야 지연아? 나 지금 비웃는 거야? 라고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진짜 이러면서 무슨 마음속에 1등이 지연이고 재회를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마음속 1등은 지연이도 민경이도 아니고 당신 자존심이네. 좀 대화하는 방법을 진짜 모르신다 우진 씨는.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입으로 똥 싼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답답한 마음에 한숨 한 번 쉬었다고 지금 뭐야? 나 비웃는 거야? 이런 거에 꽂힌다는 게 지연 씨한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당장 도망쳐. 이 남자한테 여지 주지 말고 당장 도망쳐요 지연 씨. 근데 지연 씨도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이상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도 있는데 꼬투리를 위한 꼬투리거든요 사실은. 지연 씨도 조금 이게 말하는 걸 계속 듣다 보면은 좀 숨막혀. 사람을 좀 숨막히게 하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둘이 서로 그냥 마치 대화는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듯이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언성만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지현 씨는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거짓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최악이다. 이 우진 씨도 최악이고 지현 씨도 최악인데
뭔 무슨 차라리 거짓말을 하래. 둘 다 이거 결혼 생활 잘하기는 글렀다 진짜로. 어쩜 이렇게 한치도 질 생각을 안 하냐 둘 다. 자기 욕심만 낼 거면서 무슨 연애를 해. 그냥 외로움 달래기용이지. 그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아니지. 지연 씨는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 전날 민경이랑 데이트를 했지만 설레임이 하나도 없었고 지연이 네 생각밖에 안 났다라는 식으로 차라리 거짓말을 하래요. 어렵다. 사랑이 참 어려워.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비위까지 다 맞춰줘야 되잖아. 저는 참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연 씨가 더 간보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게 지연 씨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싸움 해결 방식이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자, 다음은 재형, 현지인데요. 이 둘 사이에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캐보기나 할까요? 재형 씨가 슬슬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현지 씨는 전혀 넘어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했으면 한번 정했으면 좀 여지를 안 줘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지 씨도 여지를 아예 안 주는 건 또 아니네. 백현 씨가 본인 막 더듬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어렵다 그쵸?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너무 어려워. 자 그리고 이번엔 남자 3명이 모였습니다. 원규, 유식, 백현이고요. 백현 씨가 또 이제 멋있는 척을 해요. 유식아 현지 보면 설레이니? 나는 너 응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식 현지를 응원하면 그 현지 씨 몸 더듬는 거는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3자인 내가 봐도 전혀 상관도 없는 내가 봐도 불쾌한데 유식 씨가 보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쵸? 근데 역시나 또 백현 씨는 좀 늘 하던 대로 별로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좀 전에 응원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현지의 마음을 자기도 좀 알고 싶대요 백현 씨가. 나는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더니 현지가 아니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대요. 재회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대요, 현지가. 뭐야 이게? 그리고 백현 씨는 또 굳이 안 해야 될 얘기들을 합니다. 토킹룸에서 현지의 얘기를 듣고 애매모호해가지고 다음날 현관에서 현지한테 얘기를 좀 했대요. 근데 현지가 나한테 행동을 애매모호하게 했대요, 현관에서. 근데 그게 맞기는 하잖아요. 3시간 동안 막 떠들었었던 그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유식 현지 응원한다면서요, 좀 전에는. 이게 응원하는 태도야? 회방 놓는 태도지? 아니, 이게 백현 씨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윤영 씨랑 잘 되고 싶으면은 윤영 씨한테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잘 되고 있는 현지 유식한테 가가지고 이게 회방 놓는 거지 뭐야 이게. 그리고 백현 씨는 또 얘기합니다. 현지가 나한테 그날 현관에서 제외할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현지 씨가 좀 여지를 주긴 했어. 그거는 부정할 수 없긴 한데 그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싶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백현 씨가 윤영 씨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고 재회를 할 마음이 없으면 현지 씨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안 흔들려야 되는데 굳이 이런 자기 흔들렸던 얘기를 무슨 자랑이라고 유식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유식 씨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네요. 백현 씨가 신나가지고 현지 씨 막 뒷담을 하고 있으니까 유식 씨가 웃으면서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다 얘기하지는 마 나한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식 씨 플러스 5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게 짜증나 백현 씨. 진짜 입을 좀 꿰매고 싶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둘만의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한 대화를 그리고 유식 씨 입장에서 듣고 있기 거북한 얘기를 너무 해. 그러니까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백현 씨가. 좀 실망인데 백현 씨. 그리고 유식 씨는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자꾸만 들으면 내가 색안경을 낄까봐 그런 거래요. 유식 씨 괜찮은데 사람이? 근데 백현 씨는 멈추지 못하고요. 계속 주둥이를 나불나불 거려요. 내가 봤을 때는 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대요. 무조건. 여자 진짜 좋아하시네. 백현 씨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가서 현지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래요. 나랑 재회할 마음이 있는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무례하다 그쵸? 진짜 너무 무례한데? 자 잠시 후에 화면은 전환되고 유식 현지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유식 씨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리고 유식 씨가 좀 전에 했던 대화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꺼내네요. 현지의 X가 아무래도 두 명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미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X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보였대요, 현지가. 현지는 대답합니다. 나는 신경이 쓰인 게 맞는데 X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유식이 때문에 신경이 쓰였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맞다 쳐도 현지 씨의 X에 대한 특히 백현 씨에 대한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유식이한테 관심이 있고 잘할 거면 백현 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현지 씨가 또 굳이 안 해야 될 얘기를 또 하네요. 일본 오기 전에 사실 1순위는 백현이었대요. 뭐죠 이건 또.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1순위는 유식이 너야 라고 현지는 얘기합니다. 뭔가 좀 전에 백현 씨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앞으로가 중요하지 뭐. 지금은 유식이가 제일 좋다니까. 그것만 신경 씁시다 유식 씨. 그 얘기를 듣고 유식 씨는 그냥 마냥 좋기만 한가 봐요. 근데 확실히 이 두 분이 조금 마음이 많이 통했어. 이제는 진짜 엑스한테 관심이 안 갈 정도가 된 것 같아. 둘이 그냥 서로 좋아하고 설레이는 게 너무 보이네요. 화면을 뚫고 나한테까지 와 다 저 설레임이. 자, 그리고 이번에 장소는 또 이동하고요. 이번에는 지현, 원규가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이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답답하기만 하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지현 씨가 먼저 불렀거든요, 원규를. 근데 또 원규를 불러놓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해요. 이 얘기를 해봤자 얘기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대요. 이런 얘기 할 거면서 왜 또 불렀어? 짜증나게.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까의 그 또 다시 보기인데 서로가 그냥 지 말만 맞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아니거든. 네가 잘못했거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은 더 볼 것도 없어. 그리고 지현 씨는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내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권리가 오빠에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끝나고 한참 동안 어떤 말로 반박을 해야 멋질까, 반박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요 문장이 생각이 났구나. 이 얘기하려고 불렀구나 지금. 참 멋있다, 멋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막 돌림 노래처럼 나오니까 지연 씨가 근데 이제 헤어졌을 때 얘기는 이제 좀 그만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쌀이 아깝고 공기가 아까워요. 그럼 뭐라고 그 얘기를 계속해. 둘 다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둘 다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끝이 안 나지. 둘 다 잘못을 했는데. 그리고 지현 씨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귀는 말미에 지현 씨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게 헤어질 만큼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헤어진 시점에서 원규의 가장 큰 잘못은 별것도 아닌 걸로 헤어지자고 말한 게 정말 큰 잘못이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결혼까지 진짜 생각했다면 원규 씨가 뭔가 그런 요소들로 이별을 선택하기에는 좀 이유들이 좀 가볍긴 해, 사실. 일본 여행 가자고 했다고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랑 헤어진다? 조금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죠. 아이고, 그리고 지연 씨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나를 그냥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어지고 거슬리니까 버린 거래요. 근데 지현 씨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 한창 막 호르몬 나와서 우울해지고 술 한 잔 먹으면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갑작스러웠을 거 아니야, 그쵸? 문자로 헤어지자 그랬잖아, 갑자기.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저도 지현 씨가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데 원규 씨는 또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원규 씨는 전혀 지현 씨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지 못합니다. 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너 대박이다 라고 원규는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현 씨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원규는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는데 그냥 너 혼자 그렇게 느낀 거래요. 좀 싫다 이런 대화. 인정이 없고 요구만 있는 대화죠. 정말 쉐시네. 아이고, 그리고 지연 씨 마음속에 또 비수가 되어 꽂힌 대사가 하나 있나 봐요. 오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예체능 하는 애들 꿈만 쫓을 나이 지났다 지현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한이 됐대요. 근데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팩트죠.
팩트가 맞긴 하죠. 제 주변에도 이제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꽤 여러 있었죠. 지금은 다들 나이가 찼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주변에서 했을 때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막 재능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사실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말 그대로 진짜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선수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꿈만 쫓을 나이 지났다라면서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잖아. 근데 제 주변에 예체능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얘기를 듣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재능이 많이는 없다 싶어서 빨리 다른 걸로 선회한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직도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거 예체능을 못 놓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로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근데 저는 이거는 원규 씨가 만든 얘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얘도 말이 또 어다르고 아다르고 하니까 조금만 더 예쁘게 잘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원규 씨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해. 꿈 쫓지 마라. 나이 지났다라면서. 근데 원규 씨도 흥분을 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러냐? 말 좀 지어내지 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몰라요. 제가 이 두 분이 이 얘기할 때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맞은 사람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기는데? 원규는 얘기해요. 나는 널 응원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별 택배로 받은 옷도 널 응원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준 거래요.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현 씨가 오빠가 뭔데 날 응원하는데? 라고 맞받아 칩니다. 마음 다 정리했다라고 얘기해놓고 다른 여자한테 옷을 주고 오늘 또 홀랑 문자 지연이한테 보내는 거 보고 지현 씨는 너무 실망을 했대요. 나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현 씨가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티셔츠도 지연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빠가 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요. 원규 씨가 약간 어버버거려요. 그 뭐 달라고 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지연 씨가 아 됐어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 지연 씨도 그렇고 지현 씨도 그렇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참 멋지고 세련되셨네요. 그쵸? 중간에 그냥 일어나 버리네. 오, 근데 원규 씨가 일어나서 지현 씨의 팔을 획 잡아채더니 야, 그렇게 가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현 씨는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해요. 난 오빠랑 재회할 마음 진짜 없어. 진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규 씨는 또 한 번 지현 씨를 붙잡고 지현 씨는 하지 마 라면서 원규 씨를 뿌리칩니다. 원규 씨는 얘기해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끝내고 싶지는 않대요. 근데 내일 아침까지 얘기해도 계속 이런 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둘 중 하나는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 둘 다 서로 너무 잘났어. 지현 씨는 놔라고 얘기하고 이런 내 행동 이게 진심이야 라면서 결국 원규 씨를 뿌리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환승연의 보의 15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 개꿀잼인데 예고편도 빠르게 보도록 하죠. 아우 유식 씨 백현 씨가 또 앉아가지고 또 짜증나는 얘기를 백현 씨가 계속 하고 있어요. 현지가 나한테 감정이 있다는 얘기를 막 했었대요. 솔직하게. 아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예고편도 끝나버렸네요. 자 오늘은 환승연의 시즌4 15화 다 같이 봤습니다. 재밌는데? 저 역대 봤던 회차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개꿀잼인데 이대로만 가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오늘도 재밌게 봤고요. 이거 어떻게 근데 보면 볼수록 환승연애도 이렇게 나는 솔로랑 비슷해지는지 모르겠다. 연애 프로라는 게 다 끝으로 갈수록 조금 지저분해지는 면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